안녕하세요. 설현일기입니다. 최근 채권 시장을 좀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우선 7월, 8월의 침체 내러티브는 아예 사라졌어요. 9월 미국 노동시장은 거의 서프라이즈로 나왔고요. 미국 10년물 금리는 ADP 비농업 고용지수 서프라이즈로 나온 이후에 3.7에서 단숨에 3.8로 올랐고, 실업률은 또 4.1%로 내려가면서 비농업 일자리 수가 25만 4천 명으로 예측한 거 14만 7천 명에서 거의 10만 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습니다. 단숨에 3.9를 넘었고, 현재는 4%를 넘을 기세로 올라가고 있어요. 채권 시장에 대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올해는 어떻게든 바이든 정부의 재집권을 목표로 재무부의 옐런과 페드의 파월은 공조를 계속 해왔고,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고용이나 증시를 지원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의 행보가 재밌습니다. 버핏은 계속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은 이제 총 지분 중 10% 아래로 이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렇게 밀러는 23년도에 빌 에크먼의 미국채 공매도를 지금 이 시점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경기가 좀 하락하려고 하는 시점에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아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15에서 20% 정도를 숏 포지션으로 들어가 있고,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숏 포지션의 거래가 6개월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솔직히 짧게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이라고 보고 있어서 오래 지속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에크먼은 10년물 5%를 찍고 바로 매도 포지션을 청산했고 엄청난 돈을 벌었죠. 이번에 드러키 밀러는 미국이 재정 적자를 결국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베팅이고, 이번 노동지표 발표로 엄청난 돈을 벌었을 거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 시장을 볼 때 원자재나 달러 인덱스나 중동 지역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직전 상황 모든 것들을 볼 때 움직임이 재밌어요. 이스라엘은 향후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희망하기에 대선 전에 이란을 선제 공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10월에 이란 석유시설을 공격한다는 논의를 하고 실행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거의 10% 급등을 하고 있고,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 유가는 100불에서 200불까지 급등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원유 가격은 급등하고 있고, 현재 미국 달러는 그동안 침체 내러티브로 약세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달러 강세가 발생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102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거의 1,450원을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미국 시장은 경기가 아주 견고하고 전쟁 이슈를 반영하기보다는 경기 연착륙을 생각하면서 미국 증시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안전자산으로 채권 시장에 돈이 몰리지 않는다는 걸 보면 좀 알 수가 있고요. 매크로라는 게 참 정말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채권의 모멘텀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 채권을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손해를 보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채권은 밀리면 사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지난 2년 동안 생각을 해보면 미국 재정적자 이슈는 항상 때가 되면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그러면서 채권금리는 항상 급등을 하고, 지정학적 갈등에서 원유 가격의 급등이 있을 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는 내러티브로 채권 금리가 동반 상승을 하고 있어요. 실업률이 또 급등하거나 경기가 갑자기 급 하강 침체할 것 같으면 다시 미국 시장 금리가 급락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노동 시장과 맞물리는 미국 실물 경기 펀더멘탈에 결국 수렴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번 구인율은 어느 정도 잘 나왔지만 1200만 명에서 점점 구인율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다시 추세적으로 상방으로 돌 것 같진 않고, 800만 건으로 기업들은 채용과 해고를 하지 않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노동지표를 보면 민간 주도의 일자리보다는 여전히 정부 주도 일자리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바이든 정부의 대선에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에 실업률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올해 100bp, 내년에 100bp 인하까지 26년까지 3% 기준 금리가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보면, 현재 10년물과 2년물 금리는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정상화가 이미 됐고, 앞으로 기준금리가 50bp가 올해 내려온다고 하면 3개월물과 10년물의 금리가 정상화되는 구간이 반드시 오는데, 이때는 역사적으로 어김없이 침체가 오긴 했습니다.
10년물과 3개월 금리가 정상화되었을 때 경기 침체가 온다는 사실 그 100%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에 금리 인하를 하는 구간에서 경기가 심하게 위축되는 상황이 항상 발생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은 평균 1년 5개월이라고 하면 작년 7월의 금리 고점이라고 한다면 내년 1분기까지 고금리 영향을 받고 있는, 긴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구간이라고 하고, 저번 달에 50bp 인하와 올해 추가로 인하를 하는 완화적인 정책은 경기를 좋게 해주지만 3.5%까지 낮춰도 실질금리는 여전히 중립금리보다 높은 상황과 금리 인하 실행이 경기에 미치는 구간은 똑같이 1년 5개월이라고 하면 현재 금리 인하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완화적인 재정 정책이 실물 경기에 이제 효과를 주는 구간은 아마 지금부터 1년 5개월 이후라는 거죠. 어쨌거나 미국 장기 채권은 분명히 3.5% 밑으로 오버슈팅 되는 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은 증시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장기물 채권을 매도하고 저렴해진 주식들을 사는 타이밍이 되는 거겠죠. 다들 성투하시고 돈 잃지 않고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유한타증권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진행했던 이벤트인데요. 유한타증권에서는 100만원 이상 주식 거래를 하거나 ELS, ELB 상품을 100만원 이상 청약할 때 이제 교촌치킨 허니 오리지널 그리고 콜라 1.25리터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ELS, ELB를 조건 충족을 하면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치킨을 2마리를 먹을 수 있어요. 현재 주식 수수료가 0.065%로 사실 이게 굉장히 싼 거거든요. 미국 주식 수수료가 0.25%라고 한다면 1%도 안 되는 수수료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더 보기란에 URL에 들어가셔서 위탁 계좌를 개설한 신규 고객분들이나 6개월 이상 거래가 없었던 휴면 고객들에게 해당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